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기하 과목에 오셨습니다. 저는 체인지수학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앉아서 9월 모의평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모의평가를 치른 우리 학생들 이제 문항 분석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우선 가장 긴장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수능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잡아놓은 날이니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다가오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9월 모의평가는 그 전에 보는 정말 마지막 모의평가니까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막바지에 내가 잘 봐도 걱정이고 못 봐도 너무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서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드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6월 모의평가와는 다소 다른 마음가짐과 보고 났을 때의 기분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9월 모의평가도 진짜는 아니잖아요. 정말 수능은 11월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이 시험도 하나의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2개월, 3개월 정도 남았죠. 이 기간을 잘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3개월, 100여일 정도, 100일 정도 남은 이 시간이요. 생각보다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 빈틈을 잘 메워 나가는 친구들이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지금부터 기하 과목은 어땠는지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주제별로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특히 이런 작업은 필요하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들에서 적절히 잘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틀렸다면 어떤 파트에서 좀 아직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판단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선 2차 곡선에서는 세 문항이 나왔습니다. 포물선의 정의와 활용해서 28번 문항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25번이 타원에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24번 문항이 접선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쌍곡선. 그래서 쌍타포가 골고루 한 문제씩 나왔는데 접선과 잘 섞어서 문제가 나왔고요. 아마도 이 중에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낀 문항이 있었다면 28번, 당연히 4점짜리 마지막인 그 객관식의 마지막인 28번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문항별로 또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평면 벡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우선 평면 벡터에서는 30번 문항이 내적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을 미루어 봤을 때 30번 문항은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 났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평면 벡터를 30번으로 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조금 이따 보겠지만 29번이 공간도형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 30번이 가장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벡터로 나타낸 원의 방정식 26번 문항이 여기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항은 흔히 여러분이 많이 보았던 벡터로 표현된 원을 잘 캐치해서 풀 수 있는지 그런 문항이었고요. 어렵지 않게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서는요. 세 문항이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항으로 2점짜리 첫 번째 문항이요. 바로 첫 번째 문항이요. 23번 문항이 공간 좌표와 두 점 사이 거리 여기서 나왔죠. 2점짜리 문항 기본 문항으로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문항이 더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나오는 삼수선 정리였습니다. 27번 문항 삼수선 정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약간 생소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입체도형을 주고 그 안에서 삼수선 정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흔히 많이 나왔던 직육면체나 정육면체가 아닌 상황이어서 여러분이 다소 어렵게 원기둥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느꼈을 수는 있는데요. 객관적인 난이도가 아주 높았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가 29번이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이 구의 방정식에서 나왔는데요.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구의 방정식 작년 30번에 나왔던 구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다운된 느낌은 있고요. 접한다는 조건을 잘 활용해서 단면화를 잘 시키면 풀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기존에 예전 기출에서 좀 한 번 정도 봤을 법한 그걸 조금 더 좀 확장시킨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를 좀 공부하면서 단면화에 대한 연습이 좀 된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또한 29번 문제였고
어렵고 조금 쉽지 않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항을 주제별로 분석은 해보았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아직 약한지 꼭 나오는 주제에서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명각 같은 경우는 그 구애 방정식이 여기랑 연관해서 같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가 같이 믹스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명각 정사형 요거 같이 믹스해서 여기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은 전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제 느낌으로는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짚어드릴 만한 부분은요. 첫 번째는 고1 수학의 아이디어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쓰인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용도로도 쓰인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문제풀이의 스킬이나 계산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의 시험에서 기하는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얘기했던 그 도형에 대한 기초 지식과는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맞아요. 그런 과목이 맞아요, 기하는. 그래서 그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이번 시험엔 특히 도형이 아닌 어떤 대수적인 방정식에 관한 내용, 그리고 1학년 때 나왔던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접한다는 조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기본적인 고1 때 내용들까지도 너무너무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무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수능이라는 체제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공통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이 선택을 시험 치르는 것도 맞고 그 이전에 고1 수학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간접 출제 범위에 늘 항상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학습이 안 돼 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시험을 좀 어렵게 느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면요. 24번은요. 고1 수학에서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을 아주 다이렉트로 물어봤고요. 26번 같은 경우는 고1 수학에서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했고요. 28번은요. 고1 내용 중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별식하고 연관시킬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27번 같은 경우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든지 혹은 이 경우는 사실은 삼각형의 닮음도 가능했던 문제라서 어떤 경우든 이용을 하면 됐지만 역시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했다는 거고요. 마지막 30번은 이것도 뭐 늘 등장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특수각의 삼각비를 알아서 이제 이용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그렇고 수능 특강 완성하면서도 계속 고1 수학 도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원과 직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다 정리 한 번씩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시험에서 간접 출제 혹은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난히 이번 시험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도드라지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중고난도 문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28, 29, 30이에요. 근데 이 세 개 문항이 이제 4점짜리였잖아요. 28번에 이제 두 개의 포물선을 주고 문항을 풀어가는 문항이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평가 문항에서. 그럴 때 이제 준선의 방정식을 잘 구해가지고 준선을 잘 그어서 하는 거였는데 그런 문항 치고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복잡도가 있었던 문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이디어 판별식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했으면 마지막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문항 중에 하나였고요. 29번이 공간을 단면화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던 문항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구가 직선이나 평면과 접하는 경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그걸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쓰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에 30번은 벡터 우리 많이 했던 중고난도 혹은 최고난도 문항에서 많이 쓰였던 문항이었죠. 그 벡터의 관찰하는 내용이 여전히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문제의 조건을 잘 분석해가면서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 풀이는 중심분해를 이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분해를 잘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관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 얹어서 조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많거나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시험지는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만 좀 잘 잡아주면 뒷부분 마무리까지 좀 또 한 번의 고비가 느껴지지는 않는 문항들이 대부분이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봤을 때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못 잡았거나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디어만 초반에 잘 잡아주었다면 끝까지 달리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던 문항들이 좀 대부분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풀었던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세트는 맞으니까 여러분 잘 분석해보고 다음 시험에서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게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23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요. 좌표 공간의 두 점에 대하여 A, B의 중점의 좌표가 831이다. 중점 더해서 2로 나눈다. 너무나도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죠. A, B의 중점 A-5를 2로 나누고요. 1 더하기 B를 2로 나누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2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831과 같다 했죠. 그렇다면 앞부분 이게 8이니까 A-5가 16이 되고 A는 21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값이 3이 된다고 했으니 1 더하기 B가 6이 되고요. B는 5가 된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요. 26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기본 문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24번입니다. 쌍곡선이고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직선과 수직이 되도록 상수 A의 값을 구해볼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완성하는 방법 x1x a제곱분의 y1y는 1 이렇게 이제 완성할 수 있는데 그때 점의 좌표가 여기 주어져 있으니 결국은 2ax a제곱분의 왜냐면 x1 y1에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y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직선이 바로 이 접선인데요. 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대요. 여기서 이제 고의수학의 아이디어가 정말 결정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는데요. 사실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한다면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y는으로 정리를 해서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요거는 이제 a분의 2니까요. a분의 2x 그리고 빼기 1 하고 루트 3분의 1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a 루트 3분의 2 곱하기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플러스 a는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A 값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사실 우리 이런 얘기도 고1 때 하긴 했었어요. 여기 잠깐 보실까요? 어차피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굳이 저렇게 기울기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꾸지 말고 이 일반형의 형태에서 바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B 프라임, C 프라임 해서 이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한다면 A 프라임의 곱, B 프라임의 곱의 합이 그렇죠. 0이다 해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A 프라임, B 프라임의 합이 0이다 해서 수직 조건을 활용하셔도 돼요. 이것도 쓰셔도 되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쓰셔도 되는데 두 개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용하시면 이걸 루트 3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a분의 2 있죠. 요거랑 요걸 곱하시고 즉 루트 3분의 2a a분의니까 루트 3의 곱하기죠. 그리고 곱하기 a분의 2 그쵸? 요 개수와 요 개수를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개수와 요 개수를 곱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과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요렇게 한 게 0이다.
라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분의 2 루트 3이 결국 루트 3이 되니 결국은 A가 2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수직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것들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바꿔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 다 연습을 예전에 이제 1학년 때 요리조리 했었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수직 조건 자체를 우리 기하에서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25번 볼게요. 자, 25번 문항은요. 타원 문제였습니다. 타원의 두 초점을 F'I라고 할 때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위의 점 A가 AF'5고요. AF3이고요. 그런데 여기 수직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5, 4, 3. 피타고라스 정리죠. 4 나오죠. 그런데 이게 초점과 초점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씩 가져가니까 2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되겠죠. 결국 초점의 좌표를 얻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우리는 A제곱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A제곱은 5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따라서 9가 되고 A가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주지 않고 대신에 이 길이를 간접적으로 주면서 이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PF'F의 둘레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PF'F니까 결국 이 둘레거든요. 그럼 당연히 타원의 정의를 활용해서 길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타원은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PF'과 PF라는 길이를 더하면 장축의 길이 2A가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를 구한다고 한다면 PF'F가 되니까 결국 PF' PF 그리고 초점 사이의 거리 FF' 이렇게 더하면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 6에다가 초점 사이의 거리인 4까지 얹어주시면 정답은 10이야.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0이 되고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했던 삼각형의 둘레에 관한 내용 정말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데 그 과정에서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걸 직각삼각형 그림을 줌으로써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고 갈 수 있게 문제를 준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고 여기 직각삼각형 요 길이 주어지면 피타고라스로 여기를 얻어내고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아이디어 못 잡았거나 오래 걸렸던 친구들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6번이고요. 자, 이것도 정말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주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문제 많이 꼬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5P-5A 또 똑같은 벡터를 내적했어요. 그럼 결국 크기의 제곱이거든요. 그걸 바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P가 나타내는 도형과 했으니까 P를 그쵸, 평면 벡터니까 어차피 x, y로 좌표로 만들어서 가도 괜찮아요. 성분으로. 그래서 이 문제 두 개의 풀이가 다 괜찮은데요. 시작이 조금 다를 뿐 결국엔 다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벡터 자체를 살려서 간다면 5P-5A니까 이게 지금 AP 벡터인 건 맞고요. AP 벡터 같은 벡터 이걸 내적한 게 5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P 벡터 내적이 5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성분을 도입하지 않고 얘를 크기의 제곱으로 간다면, 그쵸. 얘는 AP 크기 제곱이랑 같은데 그게 5니까 AP 크기의 제곱이라는 건 A를 고정시켜 놓고 그 점으로부터 AP의 거리가
AP의 거리가 뭐예요? P는 거리가 제곱이 루트 5니까 제곱이 5니까 거리는 루트 5죠. 루트 5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 바로 P점 아닌가요? 맞죠? 따라서 P는 중심을 3,0으로 하고 반지름을 루트 5로 하는 그러한 원 위의 점이야. 이렇게 이제 얻어내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그냥 P를 X, Y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AP, 요 해석이 잘 안 된다 치면 넣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든 어쨌든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X, Y에서 여기서 바로 처리하시더라도 3,0이니까 X-3, Y가 되죠. 그런데 그걸 지금 내적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한 게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X-3의 제곱에 Y의 제곱이 5가 되니까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내셔도 되고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도형과 직선 y는 2분의 1x 더하기 k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고1의 아이디어가 쓰이는 거죠. 지금 원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을 쓰기에는 원이니까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뭘 쓰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곧 반지름과 같다 하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 쓸 수 있는 거죠. 판별식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원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따라서 3,0에서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죠? 일반형으로 표현하셔야 되죠. 이 y는 x 더하기 2k라고 놓고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x-2y 더하기 2k는 0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요. 루트 1 더하기 4, 3, 0 이렇게 정리한 게 결국 뭐다? 루트 5다. 해서 K값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3 플러스 2K의 절대값이 5가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3 플러스 2K가 뿔마 5가 되고요. 2K는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1이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양수 K라고 문제에서 줬죠? 네,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기존 모의평가에서 이런 평면 벡터에서 원의 방정식과 연관시키는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비교적 원의 방정식을 심플하게 주었고요. 해석이 용이하게 주었고요. 성분으로 하든 그냥 해석하든 전부 어렵지 않게 줌으로써 벡터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아는 친구들이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맞고 틀리기가 조금 더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원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 좀 더 복잡한 게 많이 이제 좀 봤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연계 교재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중요한 주제니까요. 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으로 갈게요. 자, 27번이 이제 공간 도형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봤던 정육면체나 직육면체가 아닌 원기둥상에서 뭔가 만들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는 좀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가장 특이한 조건은요. 원기둥에서 지금 조건이 뒤로 빠졌네요. 지금 준 조건이 ABC 넓이, 요게 16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넓이를 16이라고 준 것부터가 이 AB가 원기둥의 지름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름이라는 거는 결국 이 안에 이제 중심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4면 여기가 8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A, B라는 직선에다가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사실 연계교재에서 여러분이 아마 봤을 거예요. 저도 강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풀 문제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뼈대가 약간 겹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연계교재가 똑같이 나오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에서 많이 비슷하게 내고 했기 때문에 평가원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할 때 너무 똑같이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문제들하고 또 비슷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메인 아이디어나 뼈대는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교재를 여러분이 푸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문제라는 걸 뭐 겉면부터 느낀다. 그럼 진짜 그거는 흔치 않은 경우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똑같이 내면 시중 문제랑 겹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안에 있는 뼈대는 살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느끼려면 연계교재를 이제 내면화를 많이 시키셔야 아마 여러분이 이런 걸 봤을 때 나도 모르게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높이를 내려서 이 높이를 구해줄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가에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에서는요, A, B랑 CD가 평행이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넓이가 16이니까 저는 요 길이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여기가 4가 되겠죠. 8, 4, 32, 2로 나누면 16이니까. 게다가 문제에서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이 원기둥의 높이가 3이라고 문제에서 처음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에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 내리잖아요. C에서. 그렇게 내리고 나면 여기 수직 하나 있으니까 3수선 쓸 수 있다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그 감을 잡는다면 조금 문제가 수월해질 텐데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 두 번째 평행 조건을 이용한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C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CD의 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걸 이 밑면에다가 정사형 시켰다고 생각하고 가면 수선의 발 내려주면 C', D'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결국 이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CD의 길이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에서 이 점으로 H라는 점으로 이어주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90도인 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다가 이제 여러분이 어떤 느낌까지 가지실 수 있냐면요. 요거를 이제 이 밑면에다가 이렇게 정사형을 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사실 요거를 평면으로 생각해서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다 봤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중심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C', D'이 있고 여기가 AB인 거예요. 사실상.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지금 H였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반절만 잘라주면, 왜냐면 이게 일종의 현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그면 2등분까지 되는 현이기 때문에 반절만 구해주면 그 길이의 2배를 해서 C', 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결국 CD의 길이와 그게 같으니 정답으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길이는 뭐예요? C'와 요 반절, C', D'의 반절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중심까지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걸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길이를 아는 것부터 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는 3이고 높이 내린 거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가 얼마냐면 4, 4, 16에서 3, 3은 9를 빼니 루트 7인가 보네요. 그쵸? 루트 7. 그러면 다시 여기 막아주시면요. 중심에서 C'까지 거리니까 반지름이 되겠죠? 따라서 반지름은 4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접근했고요. 그렇다면 이 빨간 부분의 길이는요. 4, 4, 16에서 7을 뺀 9, 루트 9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3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길이가 3이 되고요. 결국 여기가 3이라는 건 위에가 3이고 2배 하니까 6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6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게 27번 문항이었습니다. 3수선 정리를 원기둥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적용해 보았던 문제인데요. 문제 괜찮았어요. 예, 여러분이 느낌은 처음에 생소하게 느꼈지만 알고 보니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라서 적용력을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8번으로 가볼게요. 이 문제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도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럼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사실. 이게 뭘까? 뭘 요구하는 거지? 생긴 것도 너무 기이하게 평행이동을 시킨 것 같고 굳이 fx라는 이차함수를 왜 끄집어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감을 잡고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잡아주면 더없이 심플한 문제였는데 그 아이디어를 못 잡았다면 마지막까지 못 갔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그 마음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P가 오직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요. 포물선이 두 개가 지금 겹쳐져 나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준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길이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F2를 초점으로 하는 요 C2라는 포물선의 준선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A라는 점은 C2라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C1은 잊어버리시고 이 초점에서부터 이 거리가 준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같다라는 거는 찾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포물선 자체가 준선과 초점으로부터 이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은 게 포물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C1이라는 포물선을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이 C1이라는 포물선의 준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요거에 같은 거리 떨어진 만큼. 그런데 문제는요. 이 F1, A라는 점이 역시 C1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이제 AF1이거든요. 그게 이 길이랑도 같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AF1과 AF2가 같도록 하고 싶대요. 결국은 이 두 길이가 같고 싶다는 건 결국 이 하얀색과 제가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한 요 둘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둘이 같다는 건 결국 이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A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는 건 결국 그 직선이 같은 직선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즉 F2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의 준선과 F1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의 준선이 일치. 이해되세요? 준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P가 오직 한 개야. 이렇게 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됐나요? 요게 해석이 되시면 준선이 일치해? 좀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왜? 이렇게 있는 거에서 준선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준선 X는 얼마? 여기도 X는 얼마? 이 둘이 같다고 놓고 그때 P가 하나가 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좁혀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C1에서는 준선이 P가 1이니까 준선은 X-1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C2에서의 준선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저 포물선은 Y-3의 제곱. 사실은 Y는 평행이동이 아무런 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거 생략하고 쓰시면요. 어쨌든 요거의 준선을 구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요게 없다면 지금 P, 0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초점이. 근데 그 준선은 그럼 X는 마이너스 P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FP만큼을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초점도 평행이동, 준선도 평행이동. 그러니까 준선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FP. 요게 이제 준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좋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FP 있죠? 요거가 일치하더라. 그렇게 되는 P는 오직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x 더하기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이걸 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에 더하기 fp라는 건 여기다 p 넣어주면 되니까 p 더하기 a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블라블라 풀어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p제곱 더하기 2ap 더하기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p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더하기 1은요. 자, 여기서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p가 오직 하나다.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가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면 뭐랑 연관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 판별식. 판별식이 0이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요거 자체가 b가 되니까 4ac 하면은 4의 a제곱 더하기 요렇게 정리한 게 0이라고 놓고 이제 푸시면 되는 거죠. 자, 하시면 4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고요. 4a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4a가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정답은 사실 1번으로 바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제 이거는 선생님도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자꾸 거슬리냐면요. 요걸 이제 놓쳤을 수 있거든요. 사실 1보다 크거나 같다? 1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 초점이 1이니까 이거보다 오른쪽에 초점이 잡혔다는 얘기를 좀 해주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쵸? 근데 이게 있는데 이용을 안 하긴 좀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는 사실 결정적으로 답에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완벽한 풀이를 위해선 저 조건을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P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싶은 건데 단 P가 1 이상에서 가지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한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제 P 방정식, P축이라고 하고 P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 1일 때의 함수값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P일 때, 그쵸? P일 때의 함수값. P가 1일 때의 함수값 계산해 보시면요. 1 더하기 2a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하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1일 때의 함수값이 어떤 함수? 이 함수, 요거를 뭐 gp 이렇게 하면 1일 때의 함수값이 무조건 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1 이상에서 실근을,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는 안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1 이상에서 실근을 오직 하나를 갖는다라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여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판별식을 써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P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 상황에서, 그쵸? 이제 다행스럽게도 얘가 요런 상황은 아니에요. 요걸 써보니까 이렇게까지 늘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거나 올라오거나 더 올라오는 건데 그 중에 내가 요렇게 되는 걸 알아내고 싶다라는 건데 거기서 판별식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면밀히 말하면 사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가시는 게 그렇죠. 이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근의 분리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던 내용은 근에 대한 이런 조건이 있다면 판별식이 만약에 요 이후로 지금은 오직 하나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가 요거 이후로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다. 또 하나는 요게 G함수라고 했으니까 G1이 0보단 크거나 같다. 이제 이건 이미 체크는 됐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 세 가지를 원래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0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나요, 사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뭐 이럴 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은 아니고 그냥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이렇게 나오면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면 뭐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때 근에 대한 디테일한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이렇게 판별식 말고도
꼭지점의 x좌표나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같이 그래프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써주시면 이때는 a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는데요. 요 두 번째 조건은요.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써주시면요. 마이너스 2 a분의 이 a는 요 a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는 1, 이게 a고요. 요 중간 거가 b고요. 요게 c. 요렇게 해석할 때 a, b, c인 거예요. 그럴 때 a분의 b라고 할 때 b 자리에 요거 쓰시고 그게 이제 1 이상이다 간 거죠. 그러면 얘는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2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근데 요게 거기에 해당이 되죠. 돼요. 근데 요건 이미 체크가 됐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체크가 됐고 그래서 정답엔 전혀 영향은 없는데 보통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판별식이 0이다 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가지만 혹시라도 0보다 크다라고 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이 조건까지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생기실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을 구하고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약간 마지막에 그걸 못 잡으셨으면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29번입니다. 자, 이제 29번은요, 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a가 루트 5,0,0,0 뭐 이런 점이 있겠죠. gx 평면에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고 싶대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구를 S1이라고 했는데 그 구랑은 지금 접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하게 평면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 점을 지나는 거죠. A점을. 여기는 이제 접하게 될 거고요. 이 구랑은. 그쵸? 그런데 문제는요. 마지막에 이 아래에 있는 구랑은요. 요 구를 이제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밑에 거랑은 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간 거라서 여기 이제 이 평면으로 잘린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원은 이제 C라고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G좌표가 최소인 점을 이제 B라고 요 점을 박아놓고 S2와 B에서 접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정사형시키라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GX 평면 있죠. 그 평면에 이 알파라는 평면이 뭐다?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이 평면에, 저 바닥인 평면에. 그러니까 뭘 하면 돼요? GX 평면만 가지고 얘를 논해도 충분히 단면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여기 X, 여기 G 해서 이 GX 평면으로 단면화시켜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슬라이스에서 완전 이 판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아래가 구가 더 크네요. 위에 있는 구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쵸? 아래도 구가 있을 겁니다. 중심이 이렇게 잡히겠죠. 그리고 이 구에는 접하도록 하는 평면이었어요. 그리고 루트 5,0을 지나야 돼요. 그 점이 이제 A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하되 밑에 있는 구는 뚫고 지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졌어야 되냐면 약간 요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여긴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해되셨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만들어진 원의 지름이 되겠죠. 됐어요. 그게 C라는 얘기고요. 이름을 붙여볼게요. 여기 C1 중심이에요. C2 중심 잡아보고요. 요 접점 여기 G축하고 만나는 점부터 P부터 차례대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Q 할까요? 그럼 요 점은 줬어요. A 루트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 점, 그 중에 아래에 있는 점 B라고 줬네요. 됐나요? 저는 사실 이 원 있죠. 여기 잘린 원. 그 원의 반지름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원을 어딘가에 정사형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잡고 싶어요. 두 개의 중점 잡으시면 되죠. 따라서 그 점까지 R로 연결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우선 여기 접한다. 구와 직선이 접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맞아요.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는 좌표축 때문에 수직으로 만났어요. 원의 중심이에요. R까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종의 원의 현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수직으로 만나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등분할 수 있게 R 잡을 수 있죠. 중심을 지난다면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점을 잡아놓고 이제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면화시킨, 단면화시킨 다음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여기 지금 2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원의 반지름, 그쵸? 9의 반지름.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중심의 좌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에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죠? G축으로 마이너스 7 내려갔고 반지름도 7이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저는 닮음을 한번 이용해 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보이시고요. 이렇게 나타난 직각삼각형도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먼저 PC원Q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PA 여기 O라는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걸 먼저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P점의 좌표를 한번 0,A라고 잡아 볼게요. 지축만 살아있는 거 X, G라고 생각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A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 길이 대 다시요. 전체 큰 삼각형을 토대로 생각하면 여기의 길이가 전체가 A가 되겠죠. 그러면 A 대 여기 길이 알아요? 알아요. 루트 5예요. 왜냐하면 요 A점을 만나는 점 자체를 줬잖아요. 루트 5, 0,0이니까. 그쵸? 그러면 A 대 루트 5는 으로 시작할게요. 큰 삼각형에서. 그럼 이 작은 삼각형에서는요. 지금 이 A는 높이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5라는 건 요 밑에 깔린 거니까 이거니까 여기는 2예요. 그럼 여기를 좀 잘 완성하셔야 되겠네요. 이 빨간 부분의 길이를 한번 보실래요? 빨간 부분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길이는 전체 A에서 2를 뺀 거죠. 그래서 A 빼기 2예요. 좋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길이는요. A 빼기 2의 제곱에서 4를 빼요. 그리고 루트 씌우면 되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빼기 4니까 요게 여기에 들어와요. 비례식을 풀어볼게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a에 루트 5를 곱한 게 2a라고 하고 양변제곱을 시작할게요. 5의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여기는 4a제곱이 되나요? 됐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0a가 0이 되어서 A 얼마예요? 당연히 0은 아닐 테니까 A가 20이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20이라는 거거든요. 전체가. 맞죠? 그럼 여기 2를 빼고 나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18이 되겠죠? 이 길이는 18인 거예요? 그래요. 여긴 지금 2였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닮음을 또 써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하다는 게 어디였냐면 여기거든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요 작은 삼각형 혹은 큰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또다시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 갖고 해볼까요? 직각삼각형? 아니다. 요걸로 하자. 요렇게 하면 위치도 같으니까 보기가 좋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삼각형 PC1Q 누구랑 닮았냐? PC2R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빗변의 길이가 10 얼마인가요? 18이죠. 맞아요. 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20인데 7이니까 27 맞아요? 27. 좋아요. 27. 여기가 2예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C2R. 그쵸? 2 대 C2R. 요렇게 가져가시면 C2R이 바로 나오죠. 뭐예요? 9로 약분하면 2 대 3이니까 여기 3 나와요. 알았다. 여기가 3이구나. 됐어요? 끝났죠. 왜 끝났을까요? 이 길이가 7이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와요? 좋습니다. 여긴 얼마예요? 77에 49 빼기 33은 9니까 루트 40이에요, 지금.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40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원의 넓이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보실래요? 원 C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 베타가 누군데? 베타는 누구냐면 이 원 C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S2랑 B에서 접하는 평면을 다시 베타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에서 접하는 평면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차피 단면화 시켰기 때문에 그냥 선만 그릴게요. B에서 접하는 원이에요. 그럼 B에서 접하는 그 평면이에요. 이게 베타라고요. 이게 베타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원 있잖아요. 이 원을 여기다가 정사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사용 공식 물체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그 넓이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잖아요. 그럼 사이각이 필요하네요. 여기 세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결국 내가 필요한 건 결론부터 말할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40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정답이 돼요. 맞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40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접하는 거. 접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중심에서 이 베타까지 수선의 발을 내려그으면 당연히 여기 수직이죠. 왜? 접평면이라고 했거든요. 접하는 평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를 x라고 놔볼게 내가. x. 그럼 x랑 세타를 더하면 90도거든? 그치? 근데 여기도 아까 90도였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90도니까 x면 여기가 또 세타야. 이해되세요? 여기가 또 세타야. 근데 나는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거든? 근데 이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니까 7이지, 7.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7분의 3인 거야. 됐어요. 따라서 여기가 7분의 3인 거죠. 7분의 120파이죠. 그렇다면 요 둘을 더하니까 127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단면화 시켜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좋았어요. 좋은데 아마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기출이랑 저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좀 오래됐어요. 이 선택형 수능은 아니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에서 공간 벡터 개념을 쓰지 않고 순수한 구 내용을 쓰려면 접하는 내용이 정말 중요하게 쓰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활용하면서 나온 문제라서 예전 기출 중에 좀 유사점이 있는 문제 제가 여러 번 풀어드렸던 기출 문제였고요. 그 문제가 뭐 수특의 기출 문제에도 있었던 문제거든요. 물론 그거보단 볼륨은 훨씬 크지만 여러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9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지금 해놨던 상황에서 닮음을 이용하지 않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 풀이가 제가 둘 다 풀어보니까 조금 더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료실에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고풀이도 궁금하신 분들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둘을 비교하자면 요 풀이가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엔 계산이 좀 덜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도 아무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건 자료실에 추후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번 문항은요, 이제 벡터 문항이에요. 여러분 이 문항도 해석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는 따라만 가면 어지간히인지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얘는 내적도 아니고요. 그냥 곱이 0이에요. 곱이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AX 크기가 2이거나 BX 크기가 2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도 A, B는 픽스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감을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2라는 점을 A로 잡고 2,2라는 점을 B로 잡은 뒤에 이렇게 잡은 뒤에 AX가 크기가 2가 된다는 뜻은 A를 중심으로 하고
x는 지금 x가 움직이는 도형 위의 점 했으니까 움직이는 점인데요. 이 x까지 거리가 2라는 뜻이니까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서 그 끝점들을 모은 거야. x가 그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나? 여기 지금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 상황도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해석까지는 해내시고 또 하나는요. 다만 OX는 X는 이제 이 원위의 점들일 텐데 OX는 이 이상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X까지의 거리가 이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O를 중심으로 하고 거리가 X까지 거리가 딱 2다. 그럼 뭐예요? 반지름을 2로 하는 원 아니에요? 그쵸? 2보다 작다. 그럼 그 안쪽이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포함해서 바깥쪽이죠. 따라서 아까 이 두 원의 경계였는데요. 그거랑 교집합,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여기와 여기를 얘기하고 있구나. 요거까지 여러분이 캐치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까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x가 나타낸 도형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는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u라는 벡터는 1,0인데요. 요 벡터 두 개를 또 곱했더니 내적한 값을 곱했어요. 근데 실수값인데요. 그 0 이상이래요. 그럼 PQ는 어쨌든 요 빨간 군데를 이게 지나는 그 위에 있는 점인데 PQ가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조건이냐 이건데요. P를 일반적으로 그냥 X1, Y1이라고 하고 Q를 X2, Y2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 잠깐 넣어볼까요? 왜냐면 U가 워낙 확실한 벡터라서 단위 벡터잖아요. 계산도 수월하고. 그럼 내적을 해주시면 여기 X1만 살고요. 곱하기 여기는요. X2만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X1, X2 곱이 0 이상이래요. PQ의 X좌표가 부호가 같대. 0이거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뭐예요? 이쪽 반원의 일부, 이쪽 원의 일부, 이쪽 원의 일부에 있는 게 PQ라는 점인데 PQ의 X좌표끼리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 PQ는 2, 4분면 위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PQ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1, 4분면 위에 PQ가 동시에 존재하거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PQ는 1, 4분면에 있고 P는 Q는 2, 4분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Q가 모두 1, 4분면에 있거나 모두 2, 4분면에 있거나 그걸 여기서 이제 체크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PQ의 크기가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Q를 찍었을 때 그 크기가 2가 된다는 건 예를 들어 P를 여기 찍으면 이만큼 간 곳에 길이만큼 이만큼 길이 간 곳에 Q를 찍을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P를 여기 찍으면 이만큼 간 곳에 Q가 찍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P 찍으면 여기 Q, P 찍으면 여기 Q.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노선이 여기니까 여기 찍히면 반대로 여기에 PQ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여기는 이제 넘어올 수는 없고요. 2, 4분면을 본다면 그렇고요. 1, 4분면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지노선이 여긴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사이가 이만큼의 거리만 떨어진다면 허용해 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조건을 또 보셔야 돼요. OY는 OP 더하기 OQ라는 이걸 만족시키는 점 Y의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결국은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죠?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저걸 해석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한번 보시면요. 어쨌든 이 PQ를 이렇게 잡는다 치면 OP랑 OQ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OY가 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계속 다 움직이는데 이걸 무슨 수로? 그러니까 B,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얘를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진짜 많이 쓰던 아이디어거든요. 기출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면 크기라도 고정이 되니까 뭔가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B로 분해를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PQ가 1, 4분면에 동시에 존재하거나 2, 4분면에 동시에 존재하니까 뭐 경우를 나눠볼게요. PQ가 1, 4분면 위에 점이더라. 이렇게 놓고 뭐
먼저 케이스를 나눠서 이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벡터는 중심 B를 기준으로 분해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OB 더하기 BP 더하기 OB 더하기 BQ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OB 2배가 되고요. OB 벡터의 2배, 그쵸? OB 벡터의 2배. 그리고 BP와 BQ를 더해요. 얘가 또 처리가 좀 난감한데요. 요걸 이제 벡터를 다 해석하려면 조금 복잡하게 그림을 좀 확장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P랑 Q에 중점을 잡아요. 제가 이제 수능 개념이나 특강부터 계속 많이 강조하던 부분인데요. 시점은 같은데 종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리할 수 있냐면 덧셈을 BP와 BQ 벡터를 더하니까 평행사변형으로 원래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점을 잡으면 그거의 2배가 되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니까. 따라서 중점을 M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벡터의 합은 2BM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배의 OB 더하기 BM이 돼서 꼬리물기로 결국은 OM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OY 벡터는 OM 벡터를 잡고 그걸 2배씩 늘렸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M은 뭐냐면요. PQ의 중점이거든요. 그럼 PQ의 중점을 잡았다. M이에요. PQ의 중점을 잡았다. M이에요. PQ의 중점을 잡았다. M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 안쪽 또 다른 원을 그려가면서.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못 와요. 어디까지 와요? 여기서 끊겨야죠. 가장 마지노선으로 가장 경계에서의 PQ를 잡을 수 있는 게 이 점이었거든요. 이만큼 차이 나게. 그럼 그때 가장 이 경계에 가깝게 그릴 수 있는 M이라는 점은 여기예요. 사실 이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되세요? 그러다가 계속 가다가 마지노선이 여기니까 그때 잡을 수 있는 M은 여기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일종의 원의 현이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그으면 여기 90도고요. 여기도 중심에서부터 그으면 여기 지금 90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점은요.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지금 접하고 있고 중심의 좌표가 2,2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2예요. 이 길이도 2고요. 이해되시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여기가 지금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직각삼각형? 직정사각형인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지금 읽어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M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을 때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M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길이가 궁금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일부인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길이. 그쵸? 그게 반지름이 될 테니까. 맞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하나는 반지름. 또 하나는 중심각. 얘가 몇 도? 중심각 필요한 거 맞죠? 맞나요?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길이가 2로 계속 고정돼서 움직인다면 중점을 잡아주면 여긴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대1 때 루트 3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여기 특수각의 삼각비로 30도라는 거 바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30도고 여기도 30도야. 그치? 여기 30도. 여기 90도였잖아. 그럼 30, 30, 90 하면 150도예요. 이 안의 각이 150도라고요. 그럼 나는 이 바깥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원의 둘레의 일부가 궁금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360도 중에서 360에서 뺀 210도만큼의 지분이 필요한 거죠. 원의 둘레는요. 루트 3이 반지름이니까 2루트 3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곱하기 2루트 3파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요 둘레의 일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렇다면 얘는 지금 3, 7에 21, 12 곱하기 2루트 3 하면 6분의 7루트 3파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OM 벡터의 그 지나간 흔적이었어요. 그걸 2배 늘려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결국은 2배 하면 3분의 7루트 3파이예요.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PQ가 1, 4분면에 움직일 수도 있지만 2, 4분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2, 4분면에서도 이런 자취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따라서 두 번째 2, 4분면에 있을 때에도 똑같은 길이만큼이 나올 테니 3분의 7 루트 3파이가 되고요. 그 도형의 길이를 다 더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 잠깐 보실래요? 점 Y의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니까 Y가 훑고 지나간 점들을 다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 둘에 겹치는 부분은 없으니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냥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둘을 더하시면 3분의 14 루트 3파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17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7이야. 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30번까지 문항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 해봤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기하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느낀 건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저는 이번 해설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벡터. 우리 관찰하는 거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어지간히 관찰을 하고 벡터 분해, 중심 분해 이런 거 좀 연습해 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30번도. 당연히 어설피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난이도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지금 9월에 느끼는 바는요. 여러분이 남은 기간에 잘 마무리하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해준다면 29, 30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만만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열심히 해준다면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고1 수학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만 응용하는 연습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어떤 과목보다 특히 기하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기하 특유의 그런 아이디어가 심화해서 많이 등장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공부를 잘 마무리를 하셔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수능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혹은 지금 잘 받으셨다면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남은 100일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